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사실 사지는 않고요. 저는 비트코인 평단이 89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억 다 된 가격에서 산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저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계속 보유를 유지하나 정도의 이제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전략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제 전략이고, 사실 타이밍을 잡고 가격을 예측하는 순간 그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뭐 영원히 안 팔 생각의 물량도 이제 있고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한정수입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은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이라고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쩌면 좀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그 뭐 근본적인 그 가치를 갖고 이제 있는 그 자산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잡코인,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탈중앙화와는 이제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타트업이고, 법인이라는 뭐 형태도 못 갖춘, 어떻게 보면 그냥 야매로 만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좀 중앙화돼 있고, 좀 블록체인의 그 사실 철학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장 투자나 어떻게 보면 도박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큰 피를 볼 거고, 저는 좀 공통점은 좀 그런 국경이 좀 없다는 점과, 뭐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장시간이 없이 좀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간다 정도만 공통점이 있지, 나머지는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자산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전략을 다르게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비상장 투자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장기적인 으로 이제 보던,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뭐 했다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듣는 이제 뭐 내부 정보나 이런 비공개 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비상장 같은 투자 같은 것도 저는 코인보다도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상장 투자는 이제 내부 정보가 합법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사실 투자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바람직한 투자 비중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거를 성향에 맞고 전문가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0%를 다 갖고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의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이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요즘은 좀 떨어져서 한 1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사실 사지는 않고요. 왜냐면 예전에 뭐 30개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놓은 거에서 계속 이제 팔면서 비중을 분산하고 좀 뭐 다른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 평단이 89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억 다 된 가격에서 산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저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계속 보유를 유지하나 정도의 이제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전략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제 전략이고, 사실 타이밍을 잡고 가격을 예측하는 순간 그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뭐 영원히 안 팔 생각의 물량도 이제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다? 그냥 just up. 왜냐면 지금 이제 전통금융에 좀 어느 정도 편입이 되어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남아있는 사람, 그 뭐 법인 단위로 굉장히 좀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의 채굴을 이제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2009년에 생겨서 첫 4년 동안 뭐 절반이 이미 50%가 채굴이 되고, 다음 4년 동안 남은 50%의 절반인 25%가 채굴이 되고, 그래서 이미 90% 이상이 다 채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100년 동안 한 10% 정도가 이제 나눠서 채굴이 되는 건데, 굉장히 공급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수요는 계속 그래도 늘어날 여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화폐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달러는 계속 찍어내고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저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10억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지만, 뭐 10억 간다 15억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언제가 될지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10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 타이밍을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를 그냥 갖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드의 양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막 급격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략이 좀 바뀌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돈이 없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한 방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쩌면 그때는 좀 노동소득의 효율이, 돈을 모으는 효율이 투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에 집중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내 가치를 오히려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내가 돈이 빵원이 된다,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고 빵원이 된다면은 저는 엄청 일을 열심히 할 것 같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저는 그냥 억대 연봉이 한 2, 3억 연봉을 주는 그런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소득의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초기 시드를 모을 수 있는 그 속도나 이제 힘이 많아지고, 좀 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1,000만 원이 있을 때 뭐 위험하게 투자를 하든 1억 있을 때 위험하게 투자를 하든 저는 뭐 바뀌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좀 시드가 적었을 때 위험한 투자를 해서 한 번 버신 분들은 결국에 욕심 때문에 시드가 많아져도 그런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결국에 안정적으로 뭐 내가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부터 사실 해놔야 그 실력이 쌓여서 나중까지 가는 거지, 지금 잘하는 거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내가 경험이 없는 또 다른 투자를 해보겠다, 이거는 더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좀 잘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뭐 좀 비상장 같은 거는 뭐 최소 티켓이 최소 투자 금액이 뭐 1억 아니면 최소 투자 금액이 뭐 2억 아니면 뭐 1,000만 원, 5천만 원씩 이제 넣어야 되는 투자는 사실 1,000만 원 있을 때 내가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장 주식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나중에 투자 방식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좀 좁은 의미의 부자로 돈이 많냐 적냐로 이제 나누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그 우리나라 뭐 자산이나 아니면 미국 전체나 아니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10억만 있어도 저는 뭐 부자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또 30억 되고 50억 되고 더 큰 부자가 되면은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십억이 생기면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10배, 100배 아니면 거의 10,000배 뭐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부자라는 스펙트럼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구나. 막상 이 끝에 올라가도 그 위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냥 빈자와 부자라는 끝점만 있을 뿐이고 그 안에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부자이자 해방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지만 그 돈이라는 거 이제 그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이제 진정한 좀 마음까지 부자인 풍요로운 그런 부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쓰는 용어는 되게 좁은 의미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좀 해방자까지 합친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갑인,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 돈의 종속에서 벗어난 그런 게 진정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